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드디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만났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질 이야기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트럼프가 우리에게 미국 무기를 구매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점이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 한국의 배를 구매할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우선 트럼프가 미국 무기를 구매해달라는 요구는 정말 일이 잘 풀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라고 하면서 거론한 게 다름 아닌 B2 폭격기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트럼프가 B2가 아닌 다른 특정 무기를 거론했다면 정말 우리나라는 곤란한 입장에 처했을 것입니다. 결론은 B2 폭격기는 우리가 사고 싶어도 살 수도 없는 무기이고 그리고 지금은 생산도 되지 않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말은 실제로 B2를 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산 무기 중에는 B2 같은 훌륭한 무기도 있으니 광범위하게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는 특별하게 특정 무기를 우리나라에게 구매해달라고 하지 않은 셈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만일 트럼프가 아파치 헬기나 아니면 F-35 같은 특정 무기의 구매를 요구했더라면 정말 우리는 곤란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특정 무기를 거론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히 미국 무기를 구매해주면 되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미 우리는 공중급 유기와 그리고 대잠 헬기를 미국에서 구매하기로 했다고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미국산 공중급 유기의 도입을 반대를 하셨는데요. 물론 저도 정상적인 경우라면 미국산 공중급 유기의 도입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결코 반대를 할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그나마 공중급 유기를 구입하는 게 우리에게 타격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공중급 유기 2대를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고 원래 이미 우리가 운용하던 유럽산 공중급 유기인 KC-330 시그너스가 아닌 미국산 KC-46을 구매한다고 하는데요. 분명 이미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기종을 도입하는 게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어느 정도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야 하고 그나마 공중급 유기가 나은 이유는 바로 공중급 유기는 민간 여객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KC-46은 보잉의 B767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767기는 우리의 대한항공에서도 많이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 수급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종을 도입한다고 해도 기체의 유지에 대한 부품 수급에는 문제가 없고 다만 공중급 유 장치에 필요한 부품만 별도로 수급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무기들에 비해서 부품 수급 문제에서 좀 더 자유롭기 때문에 선택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공중급 유기가 선택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 문제에서 우리 측에서 가장 걱정을 했던 건 바로 트럼프 입에서 아파치 헬기를 구매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발언이 나올까봐 가장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의 항공작전사령부에서는 아파치 헬기의 추가 구매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항공작전사령부에는 아파치 헬기가 36대가 배치되어 있지만 여전히 코브라 헬기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미 일부 코브라 헬기는 아파치 헬기로 대체되었지만 여전히 코브라 헬기 일부가 남아있고 이걸 무엇으로 대체하느냐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 항공작전사령부의 공격 헬기에게 부여한 가장 주요 임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특수전부대의 침투작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참수부대가 북한을 침투할 때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바로 이 작전 때문에 아파치 헬기의 1차 도입 사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제2신속대응사단의 공중강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2차 사업은 바로 이 작전을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바로 이 사업이 아파치 헬기의 가격 상승으로 좌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럼 이 임무를 앞으로 어떤 장비를 도입해서 수행하게 하느냐가 문제인데요. 물론 일부에서는 무인기로 대체하자고 하는데요. 당연히 일부 임무는 무인기가 대체하게 됩니다. 솔직히 정확히 무인기가 대체하는 기종은 코브라 헬기 같은 공격 헬기의 임무가 아니라 항공작전사령부에 배치되어 있는 B505 헬기와 500MD 헬기의 임무입니다. 이 헬기들은 항공작전사령부에서 정찰 헬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원래는 그 임무를 LAH 헬기로 대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멈티등 무인기로 정찰 임무가 대체되면서 항공작전사령부에 대한 LAH 헬기 배치가 축소됩니다. 그러면서 원래 200여 대를 도입하려 했던 LAH 헬기의 도입 수량이 170여 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찰용으로 항공작전사령부에 배치하려 했던 LAH 헬기의 도입 수량이 취소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무인기로 대체되는 건 정확히는 공격 헬기가 아니라 정찰 헬기입니다. 그럼 지금 항공작전사령부에 배치되어 있는 코브라 헬기는 무엇으로 대체를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코브라 헬기를 대신해서 LAH 헬기를 배치하면 될까요? 과연 LAH 헬기가 강습작전을 수행하는 제2신속대응사단과 함께 북한 땅으로 들어가서 근접 거리에서 강습 헬기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LAH 헬기는 이런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비행 가능 시간 그리고 무장 탑재량 거기에 방어력까지 모든 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점 때문에 항공작전 사령부는 여전히 아파치를 원하는 건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카이에서 지금 한참 해병대를 위해서 개발 중인 마리논 무장형을 바로 항공작전 사령부의 코브라 헬기의 대체로 제안했다고 합니다. 마리논 무장형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건 지금 우리 해병대의 공격 헬기로서 개발 중인 헬기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수리온 수송 헬기를 바탕으로 상륙작전용으로 개발된 게 바로 마리논이라는 헬기이고, 이 마리논의 LAH 헬기와 똑같은 장비를 탑재해서 공격 능력을 부여한 헬기인데요. 이 헬기를 바로 항공작전사령부의 코브라 헬기를 대신해서 제2신속대응사단의 공중강습작전을 지원하는 헬기로 카이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분명한 건 현 시점에서 우리가 아파치 헬기를 추가 구매한다는 건 정말 미국 보잉에 호구짓을 하는 것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공중강습작전을 하는 부대에 호위 임무를 완전히 무인기에 의존한다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LAH 헬기를 그 임무에 배치하자고 하니 LAH 헬기는 방어력도 그리고 비행 가능 시간도 그런 임무에 사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마리논 무장형은 거의 아파치 헬기와 동등한 무장 능력과 또 기존 수리온에 비해서 추가 연료 탱크를 탑재해서 더 길어진 비행 시간 등으로 인해서 이 임무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제2신속대응사단의 공중강습 임무를 지원할 장비의 후보는 총 4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 항공작전사령부에서 도입하려고 했던 아파치,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미 육군에서 170여 대를 도입하기로 한 LAH 헬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카이가 제안하고 있는 마리논 무장형. 여기에 아니면 정말 무인기로 대체하는 건데요. 솔직히 말해서 4가지 다 장단점이 있어서 저는 어떤 것을 선택할 수는 없고요. 다만 아무리 그래도 아파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임무를 위해서 어떤 무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무튼 어찌되었든 이번에 다행히 트럼프의 입에서 아파치 헬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필요한 미국산 무기를 트럼프 정부가 서운해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구매해주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트럼프가 우리 한국에 배를 사겠다고 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는 우리의 조선소들이 미국에서 배를 만들기를 원했다는 것이고요. 결론은 트럼프가 원하는 건 우리가 미국 내에 조선소를 만들어서 그 조선소에서 함선을 건조하라는 건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메가블록을 만들어서 미국에서 조립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미국 내에서 함선을 조립할 조선소를 확보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선은 하나오션은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하고 이 조선소를 확장하고 있지만 당연히 이걸로는 택도 없어서 미국의 대규모 조선소를 보유한 호주의 오스탈사를 인수하려 했지만 호주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화는 더 이상 미국 내에서 조선소를 추가로 확보하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럼 현대는 어떨까요? 현대는 이번에 미국계 사모펀드인 서버러스 캐피탈과 함께 마스가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현대는 이번 MOU를 통해서 미국 조선소 인수 및 현대화, 그리고 공급망 강화, 첨단 조선 기술을 확보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역시 핵심은 바로 미국 조선소의 인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현대도 미국 조선소 인수전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 내에 조선소를 보유한 업체들도 바보가 아니겠죠. 그래서 만일 조선소를 보유한 업체들이 조선소를 넘긴다고 해도 절대로 우리는 기존과 같은 가격으로 조선소를 인수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비해서 못해도 4배에서 5배는 가격이 상승할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에 우리나라의 중견조선소 한 곳이 매물로 나왔었는데요. 기존 조선업 불황 시기에 비해서 매물 가격이 10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현대가 미국 조선소를 인수하려 한다고 해도 기존보다 못해도 4배에서 5배는 가격이 상승한 상태로 인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렇게 비싸게 미국 조선소를 인수해서 우리가 그걸 손쉽게 흑자전환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번 마스가 프로젝트의 최대 문제점은 과연 미국 내에 우리 함선을 조립할 충분한 조선소를 확보할 수 있냐가 관건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 조선소를 구매하기보다는 미국 조선소와 협력을 강화하는 게 옳다고 보지만 문제는 이것 역시 미국 조선소들의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조선 인력이 충분하지 못해서 원활하게 협력이 이루어지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가 마스가 프로젝트의 최대 난제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이번 트럼프의 발언으로 인해서 확실한 건 완성된 형태로의 함선은 아니지만 일종의 반제품 형태의 함선으로 우리의 함선의 미국 수출은 확정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것과 관련해서 미국 싱크탱크에서 우리와 미국의 함선 공동개발 공동건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건 제가 정말 오래전부터 이야기했던 사실이죠. 저는 우리나라의 KDDX를 미국에 수출해야 한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고, 결론은 미국 싱크탱크가 이야기하는 공동개발이라는 건 우리나라가 개발한 함선 기반에 미국 장비를 탑재하는 개발을 하자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함선을 건조해서 미국에 보내고 미국의 장비들, 그러니까 이지스레이더 등을 탑재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오래전부터 이야기했던 걸 미국 싱크탱크에서도 이야기한 건데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의 KDDX가 빨리 개발되어야 한다고 제가 누차 강조했는데요. 분명히 이번 달 8월 28일에 열리는 방추위에 KDDX의 사업 방식을 상정한다고 방사청이 수차례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결론은 이번 달 방추위에 KDDX 사업은 상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방추위 전에 열리는 사업분과 회의에서 상정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KDDX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네요. 아무튼 제 자랑은 아니지만 지금 마스가 프로젝트는 제가 예상을 했던 대로 그대로 진행 중이고요. 뭐 이건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솔직히 이쪽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많은 전문가들도 저와 같이 예상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카이에서 APP라는 새로운 무인기를 다음 달인 9월 달에 비행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녀석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아마 제가 이 녀석을 소개한 적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녀석이 우리 군에 채택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서입니다. 그럼 저는 왜 이 무인기가 우리 군에 채택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걸까요? 이 APP 무인기란 무엇이냐면 길이 3m에 날개폭 2.2m에 소형 터보제트 엔진을 탑재한 150kg급 무인기인데요. 정확히 카이는 이 무인기로 우리나라의 스텔스 무인 공격기 개발 사업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텔스 무인 공격기 사업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전에 우리가 개발하고 있던 한국형 하피가 있었죠.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대통령에게 보여주었던 기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체는 효과적인 통신수단이 없어서 개발이 중단되었다가 한화에서 원앱을 이용한 적어도 위성통신을 도입하면서 다시 개발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정확히 이 기체는 마치 하피처럼 생긴 기체에 프로펠러를 달고 적어도 위성통신 시스템을 탑재하고 북한 상공으로 넘어가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를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오래전부터 대한항공과 국방과학연구소가 같이 해왔었는데요. 이 사업에 카이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항공이 개발하던 기체와는 전혀 다른 소형 제트 엔진을 탑재한 KF-21과 멈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무인기를 제안했고 그게 APP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APP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체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국방과학연구소가 왜 속도가 느린 프로펠러 기체를 개발하고 있을까요? 그건 무인기가 오랫동안 공중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카이가 제안하는 모델은 제트 엔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공중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갱도진지에 대기하다가 이동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가 갱도에서 기어나오는 걸 기다릴 정도로 오랫동안 북한 상공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인기를 도입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는 이 기체는 KF-21과 멈티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우리는 이미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저피탄 무인편대기라는 KF-21과 멈티 임무를 수행할 무인전투기를 이미 개발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피탄 무인편대기보다 더 작은 멈티용 무인기를 같이 운용을 하자는 건데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KF-21이 한 번에 조종 가능한 멈티용 기체는 3대에서 4대 정도입니다. 그런데 만일 카이가 개발하고 있는 APP를 그 멈티에 포함시키면 그럼 KF-21에서 조종할 수 있는 무인전투기의 수량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KF-21이 한 번에 조종할 수 있는 무인기는 4대 정도이고 그게 저피탄 무인편대기이든 아니면 그보다 훨씬 크기가 작은 APP이건 그 수량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KF-21이 15톤급 무인전투기 4대를 조종하는 게 옳다고 보세요? 아니면 150kg급 소형 무인기를 4대를 조종하는 게 옳다고 보세요? 그래서 바로 우리 멈티용 무인기 조종 수량의 한계 때문에 대한항공의 APP가 멈티에 끼어든다는 건 지금 당장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체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카이가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당장 KF-21을 수출하는데 더 많은 옵션을 판매국에 제안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 우리가 스텔스 무인공격기를 개발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카이는 이 사업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바꾸려 하는 건데요. 우리가 왜 그래야 할까요? 그럼 두 가지를 다 개발해서 생산하면 좋지 않냐 할 수 있는데요. 네, 당연히 프로펠러가 달린 저속 자폭무인기와 카이의 APP 두 가지를 다 개발해서 배치하면 좋죠. 당장 카이가 개발하는 APP에도 엄청나게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카이는 이 기체의 기수 앞부분을 모듈식으로 만들어서 정찰용으로도 사용하고 그리고 자폭용으로도 사용하고 무엇보다도 일종의 전자전 더미, 쉽게 이야기해서 마치 전투기처럼 보이게 하는 기만체로도 사용한다고 하고 있어서 그 활용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KF-21과 멈티 작전이 가능한 무인 전투기 개발에만 해도 앞으로도 천문학적인 비용을 사용하기로 계획되어 있고 그리고 동굴 안에 숨어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가 움직이지 못하게 감시하고 만일 움직이면 바로 공격 가능한 스텔스 무인 공격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카이가 주장하는 APP를 개발할 자금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사정을 카이도 알 텐데 왜 카이는 자체 자금을 사용해서까지 이런 기체를 개발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자폭형 무인기를 개발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정확히는 카이가 개발하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개발의 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경쟁자인 대한항공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저피탄 무인 편대기라는 시제기를 개발하고 조만간 비행을 시작한다는데 카이도 가만히 있으면 대한항공과 무인 전투기에 대한 기술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정부의 개발 자금 지원을 받는 대한항공처럼 대형 시험용 기체를 개발할 자금 여력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시험용 기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폭형 무인기이기도 한 기체를 카이 자체 자금으로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기체는 한편으로는 우리 정부에서 하는 150kg급 자폭형 무인기의 제한 모델이기도 하면서 카이의 무인 전투기 개발 사업의 일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 군에 채택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카이는 개발을 하는 건데요. 그러나 몇 가지 문제만 해결하면 분명 쓸모가 있기는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우선 멈티 문제부터. 우리는 현재 KF-21에 멈티를 탑재할 계획인데요. 자세히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멈티는 KF-21 2인승 기체만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F-35 등 1인승 기체에도 멈티를 고려하고 있고요. 우리가 2인승 기체에만 멈티를 고려하는 이유는 역시 멈티 기술이 미국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술도 미국만큼 언젠가는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아예 2인승 기체가 없는 미국의 F-35에 비해서 우리의 KF-21 2인승은 더 많은 멈티 기체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 되면 좀 더 다양한 종류의 무인 전투기를 KF-21 2인승 기체에서 멈티로 대량 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그때는 대형 무인 전투기뿐만 아니라 카이가 제안하고 있는 APP 같은 소형 무인 전투기도 같이 운용해서 필요하면 자폭 공격 등을 하게 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 장기적으로 쓸만한 기체이긴 한데 현재로는 이 기체의 개발에 사용할 개발 예산도 없고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항공의 무인기 개발 사업과 겹치는 부분도 많아서 중복 투자가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개발하면 좋기는 할 것 같기는 한데 과연 우리가 개발할 자금이 있을지가 좀 의문이네요. 그래서 이 기체는 좀 계륵 같은 기체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기체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이런 카이의 어쩔 수 없는 사정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았겠죠.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우리 정부가 이 기체의 개발에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세요? 아니면 할 필요 없다고 보세요? 오늘은 우리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서 나온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분명한 건 트럼프는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살려주기를 바라지만 웃기게도 우리가 그로 인해서 거두어들인 이익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물건을 살 건데 우리더러 물건을 팔면서 이익을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무조건 우리에게 이득이 되도록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조금만 잘못해도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